영입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첫눈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급하면 외향만 보면 되게 외로울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날씨가 추워지죠. 그리고 딱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춥고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만 잘 넘기면 돼요. 민주당이 무책임했다라고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데다가 무능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함익병 씨는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에 포함됐다가 30분 만에 취소가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2014년 이 월간조선 인터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함익병 포털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조동현 교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됐다가 당일날 오후에 개인사가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이 보수 유튜버들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여론이 반분돼서 낙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조동현 교수 측이 그래서 민주당 그 법률위원회하고 같이 상대편을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법적 분쟁이 시작돼 있는 상태고 조동현 교수 측이 범죄로 인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타까운 개인사를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범죄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네. 참. 자, 이게 사건 요약입니다. 김준일 대표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강용석 그 변호사한테는 Not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글쎄요. 참 이거는 그냥 언급을 좀 이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공론장에서 좀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용인을 해줄 것인가. 이게 뭐 여성이라서 더 가혹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를테면은 아니다 이는 남편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 조동현 교수가 더 이상 좀 상처받지 않고 선대위에서는 물러났지만은 본인의 인생을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이거를 관음증처럼 쳐다보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증오에 정파적 증오에 눈이 멀어서 이거를 활용하시거나 뭐 환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단호하게 좀 제지를 하고 좀 이렇게 말리고 비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강홍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작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네. 저도 지금 호칭에 동의합니다. 저도 강용석 씨라고 부르고 싶고 그때 민주당에부터도 또 이러면 또 국민의힘 앞잡이라는 얘기를 듣겠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대위원장이지 후보나 우리가 이분을 내각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다. 왜 이분한테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느냐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본인들이 그걸 포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기능직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기능직이잖아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연일 그 인터뷰하고 방송하고 홍보를 하면서 뭐 30대 여성이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뭐 우주 항공 전문가고 이거를 자기들이 홍보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민주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스텝을 꼬였죠. 특히 안민석 의원이 나가가지고 다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당이 이제 다음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정파적으로 공격을 당할 소지가 너무 큰 거죠. 이건 민주당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강용석 씨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누가 지금 힘을 실어주겠어요. 근데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참 모르겠습니다. 약간 겁나는 것도 있고. 뭘 겁나기는. 강용석 씨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럽니까? 자, 지금 이런 저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원미경 대원.
네, 왜 자기 인생을 바치나요 참나라고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자기는 아마도 강용석 씨?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희 씨도 문자 보냈습니다. 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인생을 왜 걸어요? 칭찬도 3번이면 기분 나쁜 일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수영 씨도 조동현 씨 사생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부동성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라고 했고 김창주 씨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조동현이라는 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이란 또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인재 영입에 말 많았습니다. 얘긴 뭐 여러 번이었고 또 김성태 의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성태 전 의원 그 자녀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입사 비리 건으로 채용 비리 네, 보통 채용 비리 건으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됐던 분인데 김성태 전 의원을 캠프에 영입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없던 일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실언을 하죠. 오래전의 일이라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오래전의 일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날선 어떤 민감도 이런 게 낮았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없고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일이고 함익병 씨 문제. 함익병 그 피부과 의사시죠. 이분은 함익병 선생은 그 여기에 내정 7시간 만에 철회가 됐는데 뭐 독재도 필요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성들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권리의 4분의 3만 써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영입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첫눈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급하면 외향만 보면 되게 외로울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날씨가 추워지죠. 그리고 딱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춥고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만 잘 넘기면 돼요.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입을 할 때 항상 첫눈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콩깍지가 씌면 다른 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전 조동현 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데 영입만 하고 그가 인재인지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밤에 유흥업소에서 갑자기 친해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날 밤만큼은 중마고가 그렇죠. 따로 없죠. 그 중마고 따로 없는데 그 친구하고 해장국을 먹고 헤어질 때쯤에는 다시는 안 만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잘 보면 좋겠고 이수정 교수님하고 이 이준석 대표의 관계 저는 이거 별로 큰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저만치 달려나갔어요. 이수정 교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본인의 몫을 할 테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자 김준일 대표의 평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무책임했다라고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데다가 무능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함익병 씨는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에 포함됐다가 30분 만에 취소가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2014년 이 월간조선 인터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함익병 포털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저는 이게 요즘 그 트렌드 간보기 정치, 간보기 인재 영입의 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요. 일단 영입을 합니다. 검증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검증에 게을렀거나 알고서도 일단 영입을 해요. 그다음에 논란이 생기면은 자 알아서 검증하고 오십시오. 여론에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철회를 하든지 알아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조직이 이런 공식 기구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입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 옹호를 나름의 논리로 해주든지 아니면 영입을 하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간보기 인재 영입은 정말 좀 문제다. 이게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런 거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훌륭한 인재들을 좀 발굴을 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청년 정치인도 훌륭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양당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간보기 좀 그만해라.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조동현 씨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함익병 씨, 김성태 전 의원 문제가 될 때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런지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든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뽑아놓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저도 궁금한 게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함익병 씨는 피부과 의사잖아요. 네. 그 뭐 기본적으로 내가 당선되면 국민들 피부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뭐 이거 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에? 글쎄 아마도 그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분이 두루 발이 넓어요. 발이 넓고
가정사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사가 되어서 자수성가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번 선거가. 하지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김인혜 대원, 박연미 기자님, 와 유부녀시죠. 진짜 100번 동감.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희 남편 만난 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라고. 여러분 추울 때 조심하세요. 소설부터 대설 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다음 윤오현 대원은 요거는 우리 김 대표님한테 그 게임 중독법 신의진 의원도 얘기했던 윤호연님이 게임 중독법의 신의진 교수도 좀 거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신의진 교수가 윤석열 캠프 아동폭력 예방 특보로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업계하고는 굉장히 좀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4대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켜가지고 게이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사실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 많이 지지하고 그래서 여기 좀 한 축이잖아요,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게임 중독법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중독이 기준이 굉장히 이를테면은 뭐 비만도 중독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WHO 기준은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게임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게임이 과도하게 두드려 맞는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신혜진 교수는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인 거니까 너무 그거를 뭐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박인미 기자는 지금 아이가 또 아들이 또 네. 한참 게임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어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세계 랭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로블록스에 관한 궁금증은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게임 중독법을 발의했던 이거는 신혜진 다분히 이제 어린 아이들 둔 학부모들 보라고 영입을 한 거고 이거는 뭐 한 측면이에요. 전체적인 정책에 게이머를 산업적으로는 또 육성을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균형을 잡아가는 거라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진 오히려. 않아요. 이분 전 의원이잖아요. 전에 그 의정 활동했던 경력도 있고 이분하고 함익병 그렇죠. 씨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있죠. 그리고 취중에 만난 사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차승원 씨가 그랬어요. 술 먹고 친구 되면 다음날 남남이 된다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박인미 기자님한테.